오늘 갑자기 아니 어젯밤에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난 이유는 이번 지난 일요일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은 그 주제가 좀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이런 이제 주제가 맞닿아 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명혁이도 이제 먹고 사는 일은 안정됐잖아요. 변호사 시험도 최종 합격하고 로스쿨도 졸업하고 이제 지가 돈벌이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내 시험 되겠나 하면서 맨날 이런 얘기. 그러면 또 그걸 계기로 아이하고 이제 한참 통화하고 위로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그 시간도 지나가서 4월 20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막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도 김명혁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 지가 된 회사 홈페이지에도 검색하면 나오고. 엊그제는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신분증하고 배지하고 준 거야. 변호사들 옷에 달고 다니는 배지 있잖아. 그게 저울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배지 그것도 찍어 올리고 좀 있으면 또 명패도 준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안정된 것 같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애가 하는 말이 아빠 큰일 났다 하면서 왜 하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가 그런 거야. 뭐가 문제인데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야. 어이구.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게 좀 안정되니까 이제 진짜 인생의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놓인 거죠. 어쩌면 이제 우리 명예도 지금부터 인생의 시작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이제 먹고 사는 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하는가, 또 어떤 좋은 대학에 가는가, 또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가,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가 이런 문제가 인생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비해야 되노? 해도 끝이 없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내게 닥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는 문제들이고 결국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 걱정해야 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니 이제 비염을 앓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 가지고 밤에 잘 때 숨을 잘 못 쉬겠어. 그럼 맨날 잠을 설치고 막 이러는데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이 사는 것이 이런 것 뿐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화에서는 이런 걸 이제 그 비유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시지프스의 저주라고 했죠. 그래서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는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벌을 받아가지고 그 언덕 위로 돌을 불러 올리는 벌을 받았어요. 얼핏 보기에 언덕 위까지 돌을 불러 올리기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날 것 같았죠. 근데 언덕이다 보니까 돌을 굴러 올리면 다시 굴러 내려오고 또 다시 힘을 다해서 굴러 올리면 또 굴러 내려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끝나지 않는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끝없이 내한테 다가오고 이 하나를 해결하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또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이것뿐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페페 가로등을 켜는 아이 이걸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옛날이 아니지 지금 한 200년 전, 100년 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뉴욕 같은 큰 대도시에서는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었지. 뉴욕에서는 이렇게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이런 직업이 있었나 봐. 이 페페 가로등을 켜는 이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책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거든. 가로등을 켜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리틀 이탈리아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뉴욕의 한 지역을 말하겠죠. 저는 뉴욕에서 플러싱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한인들이 다 모여 살아. 뉴욕 이제 미국 자체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니까 특히 뉴욕 같은 세계 대도시에는 그래서 이탈리아 마피아도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 플러싱이라는 거리에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중국인들은 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뭐 이렇죠. 그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 같고요. 작가도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고 그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 같은데 어두운 밤을 이제 밝히는 그런 가로등을 켜는 거죠. 뭐 요즘 와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페페 아빠는 페페 아빠는 보나마나 이탈리아에서 미국까지 이민을 왔으니까 그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왔겠죠. 우리 보통 아빠들 특히 이제 누나들 말고 이 아들 페페에게는 큰 기대를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알바로 가로등을 켜는 일을 한다니까 막 무시하고 핍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속마음은 안 그렇겠지.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치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속에 어떤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온전하고 올곧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이게 왜곡된 버전으로 그거는 뭐 눈 마주치면서 웃고 좋겠다. 왜곡된 버전으로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죠. 보통 옛날 아빠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랬나. 그러니까 페페가 어린 나이가 기특하게 일거리를 찾고 막 이러는데 이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처음에는 막 등을 돌리고 또 비아냥거리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이랬죠. 페페가 일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이 장면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일하던 생각이 막 나네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 생각이 나지? 저도 늘 말씀드리면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늘 이렇게 뭐 용돈 이런 개념이 없는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었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어떻게 아이스케이크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 참 기가 막히지. 동네 얼음창고 그 스스로 찾아갔다니까. 그때 신분증도 없이 그냥 찾아가면 아이스케이크 통을 하나 줘. 아이스케이크를 꽉 채워가지고 그럼 그거 들고 나가서 막 아이스케이크하고 빈병하고 바꾸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면 그 빈병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주는 이런 알바였는데 아니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때 이제 5班이었거든. 5반 비싼 초등학교 다녔는데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한 학교에서 다 소화할 수 없어가지고 절반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절반은 오후에 수업을 했거든. 내가 오후에 수업하는 차례가 됐어. 그래서 내가 얼음창고를 찾아갔다니까 자발적으로. 뭐 근데 워낙 내 그 인상이 강렬해서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진다. 그렇다고 해서 나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막 오래 한 게 아니야. 하루 했었다 하루.
하루인가 이틀인가 3일인가 뭐 하여튼 내 기억에는 하루 했어.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내 충격적 경험이니까 이게 막 평생 기억난다니까. 그래 아스케이크를 다 팔고 엄마 밤일하러 갔다 와서 이제 자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도 하나씩 주고 그리고 얼음 창고 가가지고 이제 그걸 돈으로 받았는데 4원을 받았어 그 당시에. 4원이면 요즘 말로 하면 한 4,000원 될란가. 하여튼 문방구 가서 사탕을 뭐 백터지로 샀으니까 그 생각 들더라고. 또 10대 때 서문시장 2층 포목점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주간지 팔던 생각 들더라고. 그때 청소년 시기에 참 아무랬던 희망 없는 시기였는데 15살 때인가? 내 친구가 내보다 훨씬 더 생활력 강한 걔는 엄마 아빠가 아예 없어. 난 엄마는 있었잖아. 엄마 아빠가 아예 없이 누나하고 둘이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금융야학 다니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 내보다 생활력이 훨씬 강해서 어디서 알았는지 서문시장에 주간지 파는 일을 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옐로우 페이퍼의 양대 산맥이 썬데이 서울하고 주간 중앙이었거든. 썬데이 서울 이런 잡지 않아 너? 연예계 소식도 좀 전하고 뭐 여자들 비키니 입은 사진도 좀 나오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옐로우 그 잡지들 주간 잡지인데 썬데이 서울이 제일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내는 주간 중앙이라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그 주간 중앙을 파는 일을 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그 중앙일보 지국에 가니까 주간 중앙을 주는데 그때는 뭐 신분증 이런 거 없이 그냥 주는 거야. 팔아서 한 부당 40원을 자기들한테 주고 10원은 파는 내가 먹는 거야. 이건 마진이 높은 거지. 그래가지고 또 파는 요령도 가르쳐 주더라. 내 친구가 서문시장 제2층에 가면 그 이불 팔고 뭐 이런 포목점들이 쫙 있는데 거기 아줌마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전에 막 심심해 죽는데 오후에는 손님이 좀 오지만 아침에 이제 가게를 열고서 할 일이 없대. 거기 가서 이제 주간중앙이 왔어요. 주간중앙이 오고 하면 막 총각 이리 와 걔가 막 사는 거야. 그걸 거저잖아. 한 부에 50원 받고 팔아가지고 40원 주고 10원 내하니까 와. 근데 오늘 이 팬페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 아무 희망도 없는 일이지. 아무 희망도 없는 일.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는 이런 일에 불과했지. 또 고전에 생각나는 게 이건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고 우리 형이 한 일인데 형이 번데기 장사했잖아. 번데기 장사는 내가 동업을 안 했는데 번데기 장사는 모르고 형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알고 번데기 장사 말고 야바위를 했어. 얼음을 녹여가지고 뭐 비행기나 군함 이런 걸 만들고 설탕을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뽑기 해가지고 꽝 하면 뭐 동그란 조그만 국화처럼 생긴 그걸 주고 이제 높은 거 뽑으면 군함이나 비행기를 주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는 게 뭔가 하면 둥근 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볼펜을 세워서 딱 꽂아가 얹어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6을 딱 써놓고 도전자들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를 딱 찍는 거야. 1번에 구슬 5개 놨어. 일마가 그걸 돌리고 찍어. 그 1번이 딱 나오면 놓은 구슬이 5배를 주는 거야. 이게 야바이라는 거고요. 요즘은 돈으로 하겠지. 근데 옛날에 이제 구슬로 그런 거 있거든. 그걸 형이 한 거야. 그 나는 이제 형을 도왔지 그냥 심부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는 형이 화장실 간다고 내 대신 좀 보라는 거야 야바이를. 그 내가 그거 딱 앉았다 이제. 근데 내보다 이제 큰 중학생 형인가 나타나가지고 야바이를 했어. 처음에 5개를 놓고 찍었는데 꽝이 나왔어. 5개를 지가 꼬랐잖아. 우리가 벌었어. 얘 성질이 완전히 뿔고 온 거야. 5개 가지고 잃었잖아. 그 다음에는 또 5개를 놓는 게 아니고 10개를 놓는 거야. 10개를 놓고 또 찍어 또 꼬랐어. 한 5번을 그렇게 꼬랐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 방에 이제 자기 본전을 확 찾고 막 할 거라고 계속 그렇게 더블로 묶고 고 하는 거야. 결국은 형이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이 사람이 한 번을 성공했어. 그래서 그날 내가 형이 번 구슬을 다 그 사람한테 줘야 됐어. 5배를 줘야 돼. 돌아와가지고 내가 우리 형한테 얼마나 뒤지도록 맞았는지 내 잘못 아무것도 없어. 대신 그 전빵을 전빵이랄까 이상하네.
그 노점을 봐준 것밖에 없어. 근데 막 우리한테 내 디지털 가진 기억도 나고. 근데 이런 기억이 자꾸 나는 걸 보니까 그 페페 아빠가 왜 그렇게 페페가 가로등을 켠다고 하니까 막 못마땅해하고 무시하고 막 화를 내고 이랬는지 알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일이지, 그죠? 먼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개척하고 이런 일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좀 짧게 이렇게 끝났겠지. 근데 이제 제가 이 페페 가로등을 켜는 아이를 보면서 물리적으로는 뭐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에 뉴욕의 한 거리에서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에 불 붙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